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제외 퇴직급여형 상품이 은퇴 자금으로도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급공무원의 장원석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공무원분들 가입하시는 공제외, 공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제 무엇일까요? 잘 모르니까 일단 네이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조합 형태. 이런 게 이제 공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누구의 돈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찰 돈이면 뭐 경찰 공제고요. 군인 돈이면 군인 공제. 지방직 공무원 행정 공제고, 국가직 공무원 한번 보자. 국가직 공무원은 공제가 없죠. 그러면 아무래도 월급 더 많이 나오실 테니까 더 쓰시던지 아니면 저와 함께 재테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떤 공제가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총자산 규모로만 비교했을 때 현재 교직원 공제가 38조가 넘어요. 그리고 행정공제 14조, 그리고 군인공제외, 과학기술공제외, 경찰공제, 소방공제 순인데요.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죠.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이제 뭐 평균 운용 수익들이 제법들 괜찮습니다. 두 개만 빼고요. 최근에 부진한 두 곳이 군인공제외하고 경찰공제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정공제외하고 소방공제에도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많은 혁신에 가까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인공제외, 경찰공제에도 건승을 빌겠습니다. 화이팅! 아까 제가 공제를 정의할 때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게 공제라고 했는데요. 이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월 그 급여에서 적립시키는 퇴직급여형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1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정기예금처럼 이렇게 예탁하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요. 상품별 공제마다 각기 다른 지급 이유를 갖고 있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 퇴직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3% 초반부터 그리고 3% 후반까지, 그리고 1년짜리 목돈 예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2% 초반부터 2% 후반까지 이렇게 이제 금리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1년짜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시중은행보다 많이 높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금고나 신협에도 뭐 비슷한 정도의 금리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급여형이죠. 월 적립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 높은 이율 때문에 적립형 상품을 매우 선호하시는데요. 근데 여기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네, 공제외 월 적립형 상품이 시중은행보다 그렇게 많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이유는요, 공제외가 20년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초장기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슈퍼장기죠, 슈퍼장기. 그래서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약속했던 이자의 절반, 이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보통 이제 해지를 안 하시고 담보대출을 받으시는데, 이 담보대출 이자는 공제외의 높은 그 지급 이율보다도 더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많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로, 중간에 대출하시는 분들이 그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제회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분들한테는 공제가 꽤 적절하고 괜찮은 상품인 것 같은데요.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확실한 느낌이 드는 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상품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앞뒤 안 보고 달려들 상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혼도 아니고, 신혼 때는 뭐 그쵸? 앞뒤 안 보고 달려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공제회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먼저 장점. 첫 번째로 공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줍니다. 두 번째로 공제회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98년도 이전 가입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비과세고요. 그리고 99년도 이후 가입자들이 이제 과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최대 3%대의 이자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적금. 그것도 높은 이자에 적금을 가입하는데 회원 혜택을 줘요. 본인이 결혼할 때 10만 원, 출산하면 10만 원, 그리고 이제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너무 좋죠. 자, 두 번째로 공제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공제회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공무원 연금도 이렇게까지 개혁된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게 슈퍼 장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이 없다. 세 번째로 이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인데 최저보증금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과거의 공제 지금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99년도에 공제회는 11%가 넘었어요. 근데 99년도에 가입을 하셨든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셨든 아니면 2020년에 가입을 하셨든 상관없이 지금은 3% 중반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변동금리의 단점이죠. 이 매월 적립하는 퇴직급여형 상품은 원래는 이제 말 그대로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인 것 같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제회 퇴직급여형 상품이 은퇴 자금으로도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변동금리인데 최저보증금리나 확정금리라는 이런 안정장치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장기저축들, 뭐 제형저축이나 장기 주택마력저축 이런 거나 아니면 연금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리라든지 아니면 최저보증 이율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자를 얼마 혹은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최소한의 금액을 예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공제회는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내 은퇴 자금, 최소한의 내 노후 자금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 변동성 때문에 저는 은퇴 자금으로도 그렇게 탁월한 상품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 공제회인데요. 그래도 이 공제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 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공제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름하여 구급공무원이 제시하는 공제회 사용법. 첫 번째는요, 시작은 가볍게입니다. 일단 결혼하기 전까지는 공제회는 최소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최소 금액표에 보시면 행정공제는 만원, 소방공제회, 교직원공제회 3만원, 경찰공제, 군인공제는 5만원이고요. 이때는 회원가입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증액은 신중히. 본인이 이제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뭐 여유자금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주위에서 공제 늘렸다, 공제 금액 더 올렸다라는 얘기들을 들으면 무턱대고 나도 좀 올려볼까 하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제에는 20년 이상의 초장기 상품입니다.
무턱대고 올렸다가 중간에 돈을 빼게 되면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때는요, 여러분, 공제를 늘리시기보다는 연금 저축이나 IRP를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공제외하고 연금저축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공제외에 매월 34만 원씩 넣으시는 거고 복리는 3.5%로 꾸준히 간다라고 가정한 거고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월 34만 원을 넣는데 연복리 2.5%를 꾸준히 간다 가정하고 조금 더 유리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200% 설정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매년 환급 받으시는 금액을 다시 이 계좌로 재투입한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자, 5년을 넣게 되면 166만 9천 원 정도 연금저축이 이익이고요. 10년을 넣으시면 더 많죠. 230만 원 정도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15년 넣었을 때도 153만 원 정도 연금저축이나 IRP를 운용하시는 게 더 이익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급 이후에 공제 늘리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요. 방금 보여드린 표에서처럼 연금저축이나 IRP 드시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사용법이죠. D-3651. 정년이 10년 남았다는 얘기예요. 정년이 10년 정도 남게 되면요. 공제의 비중을 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 넣고 계시는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이 이제 33년 정도 지나면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집중해서 최대치를 넣는 것도 추천드려요. 최대치를 넣으셔서 최대한 은퇴 자금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집중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공제외에 지급 이율에 대해서 잘 따져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공제를 정리한다면 일단은 회원가입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비중을 높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유지하시다가 다시 말해서 회원 지위를 유지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10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집중해서 넣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연금 기여금 끝나시면 더 집중해서 최대치까지 넣으시는 그런 그림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은퇴 자금으로는 제가 공제를 추천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변동성 때문이었고 장기적인 그 은퇴 자금은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시고요. 변동성이 적은 어떤 펀드나 펀드형 연금 상품들 아니면 이제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연금보험 상품들 확정금리 상품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정산때 환급 혜택이 있는 연금 저축이나 IRP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제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공제회의 백미가 이 퇴직급여형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은퇴 설계 쪽으로 이야기가 정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객관적으로 공제 좀 비교해 보시고요.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스마트한 재테크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제주도에서 구급공무원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